미국과 일본이 오늘 관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245%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전직 시장 채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의 댈러스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여행사가 롱아일랜드 부부로부터 $23,000의 여행 경비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부터 관세 협상에 돌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과 관세 및 군사 지원 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신도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일본이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공정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다며 자신은 재무장관 및 상무장관과 함께 직접 협상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최소 15개 나라로부터 맞춤형 무역협정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상호 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75개국 이상이 협상 요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미일 무역 협상에서는 일본 측 아카자와 로셰이 경제 재생산과 함께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며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협상에 나서며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0일 유예 조치가 발표되기 전 일본은 미국 수출품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10%의 보편 관세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 수출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월요일 일본은 성급히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큰 양보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는 현재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양국 정상 간 협상 소식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카자와 로셰의 경제재생상은 대미 협상 경험이 부족한 인사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교섭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만나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고 협상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국제적 농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높은 관세는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 관세 인상에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중국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에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새 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왔다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높은 관세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추가할 것을 시작으로 3월 10% 관세율을 더했고 이달 들어 고율의 상호 관세를 또 부과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합계 관세율이 총 145%라고 밝혔는데 닷새 뒤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이보다 100% 높은 수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오늘 게시물에서 종전 145%보다 100% 늘어난 245% 관세율 표기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중국 정부가 미국 관세 인상에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11일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높이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이제 없고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로 숫자 노름을 계속한다 해도 이제는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육렌 홍콩 중문대 선전 공공정책학원장은 인터뷰에서 관세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세가 60%에서 70%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관세가 500%까지 올라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디커플링 상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뉴욕시와 시카고 시장을 지낸 전직 시장들을 교수로 채용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교육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하버드 대학 측이 백악관의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지 몇 시간 만에 연방자금 지원 약 20억 달러 동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루소셜에 하버드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올리며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멍청이라고 부르며 빌 드블라지오와 로리 라이트풋을 교수로 채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빌리그 대학인 하버드의 이 같은 채용 실적이 우습다며 연방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드블라지오를 뉴욕시장 임기가 끝난 후인 2022년 행정대학원 및 공중보건대학원의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카고 시장을 지낸 라이트풋은 2023년 가을 학기에 공중보건대학원의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뉴욕과 시카고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무능한 시장 2명을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과 수수료로 고용하며 지방행정을 가르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학생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실패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버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세계 최고의 대학 목록에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정부가 하버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요구에 반발하자 22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금요일 하버드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 징계 정책 개혁과 입학 정책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학 감사원에 캠퍼스 내 다양성을 검토하고 일부 학생 동아리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월요일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수파 정치인들은 제임스 총장의 업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제임스 총장이 2023년 버지니아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신청할 때 자신의 본 거주지를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라고 허위 진술해 대출 금리를 유리하게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해 모기지 사기 혐의로 연방 차원의 형사 고발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 진영은 그녀가 결국 자신의 말을 되받게 됐다고 환호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2023년 8월 제임스 총장이 본인의 주 거주지를 버지니아라고 주장하며 버지니아주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파 인사들은 즉각 제임스 총장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외쳤던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발언을 되짚으며 제임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조직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낮추는 등 부동산 가치 조작 사기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항소심 진행에 4억 5,400만 달러의 자금 공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성향의 평론가들은 업보라며 이번 사태를 조롱하며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학자 조너선 터리 역시 논평을 내며 이건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나 회사 명의로 제출한 모든 서류에 책임이 있다며 온갖 혐의를 씌웠다고 지적한 뒤 이제 같은 기준이 그녀에게 적용된다면 그녀야말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청은 즉각 성명을 통해 레티샤 제임스 장관은 연방정부가 법과 헌법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매일 뉴욕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임스 총장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권력자든 겁박이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텍사스주의 댈러스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 중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있으며 총격 용의자가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교내에서 총격이 벌어져 1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텍사스 댈러스의 윌머 허친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7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 4명이 다쳤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학교에는 약 900명의 학생이 등교했으며 사건 당시 교내에서 대피했다 상황이 종료된 뒤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이 학교의 재학생 수는 약 1000명에 달합니다. 이 학교의 관할 교육청은 어제 오후 중간 학부모들과 대피한 학생들이 바로 근처의 한 경기장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 현장에 상담사들을 대기시켰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댈러스 독립교육청은 이 학교가 경찰에 의해 안전을 되찾았다고 얼마 뒤 밝혔지만 자세한 사건 전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교내에서 총격이 벌어져 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한 여행사가 롱아일랜드 부부로부터 $23,000의 여행 경비를 지급받고 사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 역시 잇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검찰이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여행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팻과 벨러리 폴리카스트로 부부는 2023년 10월 밀러 플레이스에 위치한 크래프티 게터웨이즈라는 이름의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예약했고 비용도 100%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여행을 예약한 여행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미 지불한 여행금 $23,000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4년 2월 팻이 여행사를 다시 방문했을 땐 텅 빈 사무실만 남아있었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해당 여행사와 연결된 크루즈 회사와 호텔에 직접 확인했지만 크루즈와 호텔 측 모두 이들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부부는 서포크 카운티 경찰 및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카운티 검찰 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여행사는 폐점한 사무실로부터 약 40마일 떨어진 베스페이지에 또 다른 이름으로 사무실을 열었다가 지난 월요일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한 여성은 자신 역시 같은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수천 달러를 지불했지만 여행 일정은 전혀 예약되지 않았고 여행사는 사라져버렸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로 뉴욕주 검찰청이 추가 피해자 진술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김철환 뉴욕 재외선거관이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이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신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3,0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당시 주 뉴욕 총영사관 신규 등록자 수는 총 7,800명으로 과거 등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 공간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상호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달 들어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291.8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달러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관세 전쟁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인 가운데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 무역 상대국들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을 제외하고 이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지는 오늘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분석업체 암페어는 오늘 한국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미국 콘텐츠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2023년 이후 넷플릭스 전체 시청 기간에서 미국 콘텐츠에 이어 2위로 8에서 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과 일본 콘텐츠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시간 통계에서 영국과 일본 콘텐츠를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히트작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스트리밍 6억 1,990만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 로맨스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 등이 꼽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